Hi guys, I'm Jiun, your English teach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것을 돕는 배우서 남지훈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팔품사를 배웠죠. 근데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형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저번에 배웠던 그 팔품사는요, 영어 한 단어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의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근데 오늘 배울 그 오형식은 있잖아요. 문장을 이루는 5가지 형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뭐 논문이나 아니면 뭐 그냥 뉴스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책 원서나 어떤 곳에서 영어를 접하던 그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길건 짧던 모든 그 뭐예요? 모든 영어 형태는 5가지 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5가지 형태만 알면은 영어가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꼭 여러분이 그 복습을 통해서 이거를 확실히 좀 알아두고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 좀 기억하시죠? 부사 배웠었잖아요, 부사. 근데 부사는 두 번째 그 형태가 뭐였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지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그 1형식, 5형식까지의 그 어떤 형태에다가 그 부사를 많이 붙여서 부사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그것도 부사 취급한다고 했고 아니면 뭐 투부정사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부정사의 부사적으로 쓰이는 용법, 부사형 용법 혹은 부사절 접속사 등등등등 이 붙거나 아니면은 그 문장 플러스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뭐예요? 접속사를 넣어줘서 문장을 계속 길게 만들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요. Okay, great. Yay. 자, 일단은 여러분 오형식이 있잖아요. 오형식이라고 배웠어요. 오형식이라는 거는 형태가 몇 개가 있다? 5개. 5개가 있다. 5개. 5개가 있다.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 요거 중에서 이제 어떤 형태를 좀 배워볼 건데 여러분 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맞아, 동사라고 했죠. 왜요? 동사 혼자 있어도 말이 되니까. 지금 똑같이 대답해 주신 분들 very good job. Okay, great. 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에 쓰이는 동사는 뭘까요? 일단은 동사 앞에 오는 뭐 주어를 먼저 기본 형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와요. 자동사. 왜 자동사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동사 뒤에는 나오는 게 없다. 오케이. 이 형식은 주어, 그 다음에 뭘까요? 그다음 비동사가 나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뭐 나온다 했죠? I am 하고 문장 끝나면 어때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비동사 뒤에 뭐 와요? 보충해주는 보어가 오죠. 보어, 오케이. 삼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는 뭐야? 타동사, 자동사와 반대되니까 자동사는 혼자 할 수 있는데 타동사는 뒤에 혼자 못해서 목적어 와야 돼, 목적어.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와야 되죠. 예를 들면 I love you처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어, 타동사, 목적어 와야 되고요. 다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또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이것도 꼭 가볼게요. 오형식은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요. 모르는 막 어려워 보여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뭐 처음 보는 거 뭐밖에 없어요. 목적격 보어밖에 없는데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를 뭐 해줘 보어니까 보충해주는 말이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네, 이 형식부터 볼 건데요. 예문을 좀 이렇게 보면 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예문을 좀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형식은 주어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뒤에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되게 대표적인 자동사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나 하면 토익에서도 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자동사로서는 go, come, run 이렇게 막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I run 이렇게도 문장이 완성되죠. 나는 달린다 이렇게 그쵸? 달린다 이렇게 되는데 자, 너에게로 달린다. 너를 향해 달린다 했을 때 I run to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거 여러분이 보시는 문장들이 이렇게 자 그러면 뭐냐 요거 주어고 여기 자동사고 자동사는 VI라고 하거든요. 자동사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오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여러분 이런 투유 이렇게 되는 거를 이게 그 부사 취급을 한다고 해요. 부사 취급을 해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무슨 취급을 한다? 부사 취급을 한다. 부사 취급을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지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서 문장 끝난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해주는 부사 문장을 보충해주는 부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또 뭐 선생님 왜 고가 어떻게 무슨 1형식 다음에 고 다음에 나오는 게 없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I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I went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전치사 학교로 갔다니까 방향이나 위치나 시간을 가르쳐주는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이 목적어 명사가 이렇게 와줬죠. 이거 뭐예요? 부사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alright, great. I went to the school 이런 식으로. 또 투부정사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예를 들면 to have lunch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좀 목적어랑 좀 달라요. 목적 전치사 플러스 얘는 전치사 투인데 얘는 투부정사 투라고 달라요. 전치사 vs 투부정사 자, 이렇게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전치사 뒤에는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예요? 명사가 이렇게 와야 돼요. 명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얘는 명사가 오는데 투부정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품사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부사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건 나중에 투부정사를 배우면 좀 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해서라고 해석되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보면 어때요? I went 나는 갔다 to the school 어디에 학교에 to have lunch 뭐예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몇 형식? 1형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셔서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시간에 좀 다룰게요. 오케이. 2형식은 어떻게 생겼냐? 2형식. 자, 이 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위에 보이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주어, 그다음 또 뭐 나와요? 비동사, 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보어 이렇게 나오죠. 주어, 비동사, 보충해주는 보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엄청 쉬워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I'm 지윤, 그렇죠? I'm 지윤 저번 시간에 또 해줬던 것 같은데 I'm 지윤 또 I'm 뭐 할 수 있어요? hungry 나는 배고프다 이런 식으로. I'm 지윤, I'm hungry.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I'm 승환, I'm 예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보어 자리에 뭐랑 뭐가 올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는 지윤이 이름이니까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자, 뒤에 또 뭐예요? 형용사니까 hungry는 나의 상태, 내가 배고픈 상태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형용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랑 이렇게 동사 있죠. 주어랑 비동사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명사랑 형용사랑 어떻게 해요?
구분할 수 있는. 선생님, I am 다음에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는데 뭐가 명사고 뭐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주어랑 여기 나오는 보어랑요. 동일 인물이다. 이걸 동격이라고 하거든요. 동격이다 하면은 뭐예요? 동격이다 하면은 동격이라고 하면 얘가 명사고, 자 얘는 I'm hungry, 나는 배고파? 나의 상태를 설명해줘? 그럼 주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형용해주는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또 두 번째 예시를 좀 들어보면 뭐 I'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I'm a student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될 수도 있겠고, 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 명사고, 자, I am 뭐라고 할까요? hangry. 여러분, hangry라는 말 아세요? hangry. 이거 뭐냐면 hangry 약간 합성어인데요. hungry랑 플러스 angry가 합쳐진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쓰는 그런 약간 뭐가 슬랭 같은, 뭐라고 할까, 은어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좀 아시면 나는 배가 고파서 화가 났다. 화가 난 상태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great. 자, 그래서 요거 이 형식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좀 더 심화적으로 제가 욕심을 내서 좀 더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진짜 원어민이 많이 쓰는 형태를 좀 보시게 될 건데, 예를 들면 it looks good, 이런 식으로. 그거 좋아 보인다. 여기서 형용사를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게 사실은요 이 형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대신 쓸 수 있는 말에 뭐가 있다? 이런 look과 같은 오감 동사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감 동사라는 건 예를 들면 오감, 감각이라는 5가지 감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look 보다, seems 보이다, 그 다음에 smells 맡다, 그쵸? 또 그다음에 또 뭐 smell, 또 뭐 있을까요? taste, 또 뭐가 있을까요? 뭐 feel 이런 식으로. 뭐 it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냄새가 좋아 보인다. It smells good. 맛있는, 선생님이 막 맛있는 걸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맛있는 걸 막 준비해 주셨어요. 식사를.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Mom, it smells go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Oh my gosh, this tastes so goo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I feel은요 또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I feel like 이렇게도 이게 좀 심한데 여기 I feel like 어, 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I feel like you are the best teacher 뭐 이렇게 얘기하면 you're the best teacher. 나는 너가 제일 좋은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 같이 느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잠깐 이런 식으로 I feel like 많이 쓰인다고 해서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it sounds good, it feels good 똑같아요. It feels good 이런 식으로. It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 오감적인 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올 수 있고, 근데 뭐 형용사가 뭐 it sounds bad 나쁘게 들려, 아니면 it sounds 뭐 crazy 뭐 미친 것처럼 들려, 이런 식으로 많이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3형식인데 여러분, 3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같이 읽어봐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다동사, 그리고 목적어다.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예를 들면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예시문을 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는 사랑한다까지 얘기하면 문제가 완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적어주는 거죠. 나중에 또 이것도 배우겠지만 I 또 뭐 있을까요? I just had lunch 이런 식으로 나는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사실 먹었다를 여러분 같이 또 말씀을 드리면은 먹다를 여러분이 이슬 많이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배우실 텐데 원어민들은 런치나 브렉퍼스트나 뭐 디너를 같이 저녁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의 98% 정도는 이제 have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have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이건 또 심화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이거 좀 많이 아실 거예요. I like to play soccer. 아니 I like to play I like to study라고요. I lik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40을 가득 들어간 이거 예문이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죠. I는 주어, 얘는 타동사고요. 그쵸? 뒤에 오는 건 뭐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자, 아까 전에 방금 1형식에서 여기 배웠던 것처럼 얘는 아까 to 부정사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사로도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이거는 한번 맛을 보라고 자꾸 뭐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 있는데 맛보라고 계속 제가 전겨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I like to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뒤에 뭐 와야 된다고 했어요? 동사의 원형, studying도 안 되고 뭐 studied도 안 되고 원래 형태인 study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I like 다음에 또 동사를 쓰고 싶다. 동사가 문장에 하나밖에 못 오는데 문장에 동사를 두 개나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to 부정사를 to를 좀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명사를 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I like to play soccer, I like to watch Netflix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그리고 뭐 중학교 때 뭐 되짚어 보면 중학교 때 I like는 그 다음에 I like studying English도 English 이렇게 대표 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는 투부정사도 명사로 쓸 수 있지만 얘는 동사의 형태로 보이는 명사, 동명사도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결국에는 뭐다. 근데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더 심화적으로 나간다면 I enjoy 다음에 뭐 I enjoy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그리고 I want to study 뭐 English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예를 들면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요. want 다음에 ing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enjoy 다음에는 그래서 want 다음에는 to 부정사만 넣어야 되고요. enjoy 다음에는 ing만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뭐 타동사 아니면 뭐 토용사를 목적어로만 취하는 뭐 타동사라고 중학교 때 우리가 학습 과정에 있었긴 하지만 나중에 좀 이거 또 동명사랑 소형사 할 때 같이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뭐 삼형식까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좀 간단한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해석이 안 되지 하는 문장들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문장이 늘어나 보였다는 거 그걸 좀 한번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형식 자, 사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그 다음에 타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또 뭐 있어요?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타동사는 좀 특별한 타동사여가지고요. 되게 주는 걸 좋아하는 해자 동사예요. 그걸 뭐라면 상을 뭐를 수여한다 해서 수여 동사라고요. 수여. 주는 동사. 수여 동사 결국에는 주다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는 동사.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teach 가르친다 you 너에게 영어를 English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머리의 지식 제가 제 머리에 있는 영어 지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가장 중요한 거는 사형식으로 생각했을 때 해석이 너무 좋아요. 해석 어떻게 하면 뭐뭐에게 뭐뭐를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문장은 명사,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명사 또 나왔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I teach you English. 아니면 또 뭐 있어요? She gave me She gave me a report. report를 나에게 줬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리포트를 줬다. 이렇게 해석되죠. 뭐뭐에게 뭐뭐를. 또 뭐가 있을까요? I brought bring의 과거. 이거는 이제 bring의 과거인데요. 가져왔다라는 뜻이 I brought my sister a gift. 내가 내 동생에게 gift, 내 뭐를 선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뭘 주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주로 쓰이는 형식이 쓰야만 하는 형식이 사형식이다. 그리고 또 원어민이 일상생활 또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I got you some coffee. 이거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거 뭐다? 나는 널 위해서 널 위해서 커피 사왔다. 너에게 커피를 사왔다. 이렇게 나 너 커피 사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I got you some coffe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형식을 보면 예를 들면 주어 오형식은 주어, 동사,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형태가 한 4개 이렇게 주어, 타동사,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she 그녀는 만들었다. She made me happy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여러분이 보세요. 그녀는 만들었다. 내가 행복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형식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그녀예요, 나예요?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행복한 기로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행복한 목적격 보호의 대상이 목적어가 되면 돼요. 예를 들면 My mom made me a English teacher. 보어 자리에 모을 수 있다고 했죠? 명사랑 그다음 또 모을 수 있어요? 형용사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My mom made me a English teacher.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는 나를 English teacher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자, English teacher가 우리 엄마예요, 나예요?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목적격 보어라는 거.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왜냐하면 보어는 명사랑 뭐가 오니까 형용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가장 가장 학창 시절에 힘들거나 아니면 토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이해 안 되셨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아주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사실 사역동사나 지역동사 이런 것들이 가는데 그걸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는데 결국에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처럼 보이는 애들이 올 수가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want you to be happy.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예요, 너. 나는 바란다,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그쵸? 이해되시죠? 자, 나는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죠, 너.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뭐예요? 명사로 쓰였을 수도 있겠죠. 투부정사가 아까 전에 여기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오면 이거 투부정사라고 얘기했고 아까 전에 여기 I want to study English 어디 보면 될까? 여기 보시면 I want to study English에서 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나는 원한다. 너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I allow you to study English harder 이러면은 나는 허락한다. 네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이제 희망사항이 담긴 예문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study English hard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여기 너죠, 너.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여기 사실 여기 사역동사 동사도 예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She made me go.
그녀는 내가 가도록 만들었다고 할 때 사실은 여기 to가 생략이 된 거예요. to가 생략돼가지고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사역동사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것도 다룰 거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하나 더 잠깐 빠뜨린 게 있네요. 5형식에서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니까 이 목적어를 주어 취급을 해서 나는 허락한다. 네가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도 I want you to happy. 나는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great. 오늘도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를 열심히 좀 해봤는데요.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지 다음 강의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팍팍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Okay, guys, have a good one. Thank you.